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내용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분쟁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구분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또는 임차인은 시설물 회파손 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이런 문구 보셨을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왜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사례들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임차인은 벽시계와 액자를 걸기 위해 못질을 했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해야 할까요? 한두 개 정도 못질을 했을 뿐인데 임대인이 벽 전체 도배비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억울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한두 개 정도의 못자국만으로 임대인은 도배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못자국이 5개라면 어떨까요? 5개 정도는 괜찮은가요? 10개라면요? 아니, 20개라면 어떨까요? 20개의 못자국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 원상복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엔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땐 판례를 참고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주거 사용을 위한 경미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미관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손상이 인정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여기서도 논란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벽에 못질을 하지 않기로 한다, 벽걸이 TV는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너무 야박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해야 임차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못질을 해야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 방 벽면 중 한 면만 도배지가 파손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한 면만 도배를 하게 되면 색깔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 전체 도배비를 요구하고, 임차인은 파손된 한 면의 도배 비용만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실무에서는 이 경우 방 전체의 도배비를 부담하는 건 과도한 요구라 해석합니다. 세 번째,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 중 하나인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결로 현상이라면 임대인이,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입주 청소 비용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 계약에서 입주 청소 비용에 관한 특약을 많이 작성하는데, 입주 시 임대인이 입주 청소 비용을 부담했다면 임차인은 퇴거 시 입주 청소 비용을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건 관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한 경우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임차인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임차인 A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주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더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교체했습니다. 예전보다 상태는 좋아졌지만 문제는 본인의 취향으로 교체를 했다는 건데요. 색깔이나 모양에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었던 겁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임차인은 아니 내가 새 걸로 교체했는데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라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임차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의 말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굳이 이 정도 수리 내용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선의로 도어락도 교체하고 전등도 LED로 교체하고 그 외에 1, 2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원래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할 생각이 없었지만 퇴거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했던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데 임차인은 이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보전받는 건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엔 임대인은 시설물에 관한 유지 보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통보 후 수리든 교체든 진행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2년 전 혹은 4년 전 입주했던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자연마모나 손상은 해당되지 않고 시설물 설치나 회파손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관한 분쟁이 없으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시설물에 관해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임차인분들은 처음 입주 시 사소한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통보하거나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분쟁이 생겼을 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대화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례들, 그리고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